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이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지식 콘서트에 초대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은 제가 이태원에 살면서 이태원 주민으로서의 삶의 기록과 발견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이이다라고 하고요. 저는 예술가입니다. 이 이름은 1997년도 제가 20살이 됐을 때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지은 이름이에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나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지은 이름으로 행동해보고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그때부터 사이이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계에 발견된 것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통해서 또 발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 작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후에 그 검색창에서 제 이름을 치시면 제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한 작업물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태원 주민일기라는 작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2명이 있어요. 둘 다 여자친구고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희가 20살 때 대학교에서 만났을 때에는 서로 각자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만나면 뭐 버스가 끊기기 전까지라던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되게 아쉬운 마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때로는 어떤 한 친구의 집에 가서 잠을 자면서까지 이렇게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어른이 되면 한 3층 집에 모여서 살자라는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덧 20대를 지나서 30대가 되게 되었고요. 어느 날 저희를 돌아보니까 저희가 한 동네에 살게 되었어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각자 자신의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살까를 부모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때가 되었고 그럼 같은 동네에 살자, 당연히 같은 동네에 살아야지 하면서 이 3명이 같은 동네에 살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이태원이라는 동네의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게 돼요. 삼각형 모양의 집의 구조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태원의 지역과 이 3명의 집을 서로 오가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변의 친구들이 점점 독립을 하게 되면서 너가 사는 동네는 어때? 나 어디로 이사 가지? 어디로 독립할까라는 서로 얘기를 하다가 우리 동네에 와라 하면서요. 이 친구의 숫자의 집들이 무한대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연치 않게 2004년도부터 이태원 지역에 친구 몇 명이 몰려 살게 돼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친구 몇 명이서 모여 살게 됐는데 그 동네에 살면서 그 동네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가 동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서로를 바라봐주고 서로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9명의 친구가 자신들이 이태원에서 살아가고 우리 동네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모아보자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9명의 친구가 9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태원을 가드닝한다, 나난 가드닝이라는 프로젝트였고요. 두 번째는 이태원의 출장 요리사 움직이는 식당. 세 번째는 이태원에서 사랑을 한다, 사랑의 현장 검증.
이태원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쓸모있게 만든다. 할머니의 경쟁자. 이태원에서 친환경 홈페이지를 분양합니다. 원픽셀 미모사 특별 분양. 이태원 나의 집이 부서지기 전에 스튜디오로 바꿔보았다. 사이다 홈스튜디오. 이태원에 서 있다. 이태원 쇼룸. 이태원에서 소리를 가르친다. 판소리 에듀케이션. 이태원 사람들을 만나다. 퇴근길 기자. 각자 다양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했던 작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이다 홈 스튜디오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이태원에는 2004년도, 2005년도가 되면서 죽어 있었던 그 동네 상업지구가 새롭게 조금 개발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태원에는 항상 이런 공사하고 집들이 바뀌어서 상업지구로 바꾸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지역적으로 크게 보자면 굉장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한 명 한 명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도 많았어요. 근데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상업지구로 바뀌면서 사실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내가 살고 있었던 나의 집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냥 이사를 가서 떠나기엔 너무 아쉬운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집을 스튜디오로 바꿔서 더 많은 사람들과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하고 제가 사진가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우리 집에서 기록해 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정량이라는 친구가 오게 되고요. 김진아라는 친구가 오게 되고 30여 명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차를 먹고 그들을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집은 저 혼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초대되었던 많은 친구들과 함께 기억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9가지의 프로젝트를 모아서 이태원 주민 일기라는 책을 2011년 초에 발간하게 돼요. 이 책은 전국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 책에 관련된 모든 상세한 내용들이 꼭 책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확인하실 수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내면서 되게 특이할 만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저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태원에 살면서 이태원을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했는데 용산구청에서 이 책을 같이 알아봐주고 그런 어른들과 함께 좀 더 이 책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아는 지인이 이태원에 채소 가게를 오픈하게 돼서 친구들과 그 오픈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곳에 놀러를 갔는데요.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용산구청 세무과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요즘 이런 책을 만들고 있어요 라고 하자 그 세무과에서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 동네에서 이런 책을 만들고 있었다니 용산구청에 좀 높으신 분들이 알게 돼서 이 책과 좀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도 그걸 바랬지만 저희가 그걸 닿을 수 있는 길은 잘 찾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 이분이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그 용산구청 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들을 다른 직원분들과 얘기하게 되고 그 이야기들이 점점 그 용산구청 안에 퍼지면서 심지어 용산구청 비서과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용산구청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의 출판 기념회를 용산구청에서 열게 돼요. 대부분 출판 기념회 하면 좀 예쁜 카페나
좋은 상설 공간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용산구청에서 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져서 용산구청에서 9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퍼포먼스를 하게 되고요. 많은 용산에 살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 책이 출간됐다라는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젊은 친구들이 용산구 안에서 어르신들에게 많이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이렇게 잘 모르던 사이였는데 이런 젊은이들이 용산에 살고 있었구나 하면서 칭찬을 조금 듣게 되면서 저희가 2011년 용산 구민의 날에 그 특별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희 젊은 친구들이 함께 이 상을 받았고요. 사실은 이 상은 되게 어르신분들만 받는 상이었는데 저희가 거의 최초로 젊은이들로서 이런 상을 받게 됐다고 해서 저희도 되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난 후에 사실은 동네 문화라는 것들이 많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책이 나오면서 방송과 신문, 매거진, 강연 등 30개 정도의 매체에 소개가 되면서 서울시정 연구회라는 곳에서도 저희들의 사례를 이렇게 발췌를 해서 서울시정을 해 나가시는데 사례 보고로서도 사용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게 저희 친구들 몇 명에서 작게 생각한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희도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 되게 즐거운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친구들끼리 책을 내고 난 후에 너무 재미있었어요. 같이 몰려다니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나고 다음에는 무엇을 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함께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을 열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시장은 아주 특별할 것이 없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벼룩시장이라는 개념의 시장인데요. 이태원에는 벼룩시장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아시겠지만 해외에 유명한 도시에 여행을 가면 항상 그곳에는 벼룩시장이 열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중고 물품이나 사용하던 물건을 구매하는 데 즐거움을 얻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좋은 물건들을 서로 좀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의 하나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게도 되게 많고 백화점도 있고 살 수 있는 곳이 많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은 좋은 물건을 어딘가 누군가에게 판매하거나 좀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활성화되지 않은 게 사실이어서 그런 서로 믿고 사고 팔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시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첫 회를 친구의 집 옥상에서 이렇게 열게 돼요. 몇 가지 좀 재미있는 얘기들을 소개하자면 사용하던 물건이나 중고의 물건을 팔기도 했지만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네일 가드닝이라고 해서요. 네일을 해주면서 상담을 해주는 것을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자기가 만든 음식물을 팔기도 했고요. 직접 만든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가게를 열기도 했고 직접 그린 그림을 판매하는 가게도 열기를 했고요. 지금 이 모습은 영어 선생님인 사람이 간단하게 레벨 테스트를 해주면서 자신의 영어 수업을 어떻게 할지 컨설팅을 하는 가게를 열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이태원이다 보니까 외국어에 대한 관심도 많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쪽은 본인이 보던 책들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이 분은 초상화를 그려주는 모습이고요. 또 이 가게는 이 수익금으로 좋은 일을 외국에 있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돕는 가게를 열기도 했고요.
저희가 이태원 주민시장을 열면서 처음에는 친구의 집 옥상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을 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랑, 좀 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이 장소는 이태원 이동 주민센터예요. 이태원 이동 주민센터와 저희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실제 주민들도 같이 셀러로 참여하고 같이 물건을 구입하러도 오는 프로젝트로 조금 확장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태원 주민시장은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인 지금까지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1년에 2번째 열리는 시장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솜사탕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가게도 열리기도 하고요.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사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인이 만든 물품이나 쓰지 않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고 나누고 또 만남의 장이 되고 또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더 나아가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교육에 대한 얘기를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게 됐어요. 우리들이 받았던 교육 혹은 앞으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시킬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 작가로서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 아이들을 어떤 한 사람이 미술을 가르쳐주고 또 어떤 한 사람이 요리를 가르쳐줄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이 그림을 가르쳐줄 수도 있지 않겠냐. 우리가 부모이지만 또 서로에게 선생님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꿈을 꾸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작은 모습이지만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라는 것은 평생 공부이기 때문에 조금씩 발전시켜서 언젠가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 아이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친구 3명과 함께 이태원 주민학교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주민학교의 정의는 지역 주민이 만든 학교로 주민의 재능으로 수업을 만들고 선생이 되어 주민과 배우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학교가 각 지역마다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러 멀리 가지 않아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태원 주민학교는 정신 사이다 나난이 이태원에 만든 주민학교로 자신들의 글, 사진, 그림에 관한 재능을 살려 각자의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것으로 학교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수업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수업들을 이렇게 더해 나갈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태원 주민학교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를 조금 구성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만든 학교는 어떤 의미에서 기존의 학교나 기존의 수업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업 설명이라는 걸 해보자.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수업 설명이라는 걸 개최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저 수업을 들으면 좀 재미있을 수 있겠구나, 뭔가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분들이 수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매달 수업 설명이라는 것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수업 설명회는 선생님의 드라마라는 주제로 수업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드라마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되었는가, 우리의 드라마를 소개하고 우리가 어떤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싶은지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곳은 이태원 이동이고요. 이 공간은 이태원 이동의 이 공간의 주인분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수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참고로 아직 저희는 학교라는 실제 공간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어떻게 수업이 운영되고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수업 설명회는 선생님과 티타임이라는 주제로 수업 설명회를 열었어요. 저희가 첫 번째 수업 설명회를 하고 나서 보니까 단점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 단점은 뭐냐면 좀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렇다면 선생님과 티타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친해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생각을 해냈고 그렇게 진행한 모습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준비한 티와 음식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면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디테일하고 많은 것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2010년부터 13년도 3년에 거쳐서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던 이태원 주민일기, 주민시장, 주민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책자는 저희가 학교를 만들면서부터 그 과정과 결과까지 1년 동안의 기록을 모은 책자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자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려서서 메시지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2004년도부터 이태원에 살면서 주민으로서 또 예술가로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경험하고 실행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이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친구들과 재미있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든 프로젝트들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은 함께 살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된다면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재미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기록과 발견이었습니다.